평양 기생과 반란의 수괴, 그들이 나는 피비린내 나는 운명.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면 나도 산다. 여러분, 평양의 한 차가운 감옥 안에서 울려 퍼진 이 떨리는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선 후기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반란의 주역 홍경묘와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 최진의 목소리입니다.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사방이 적들로 가득 찼던 그 절망의 순간, 홍경래는 왜 자신을 피해 도망가라는 여인의 손을 잡고 끝내 죽음의 구렁텅이로 함께 걸어 들어갔을까요? 세상은 그를 역적이라 부르지만 그 뜨거운 심장 속에는 한 여인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차별받는 세상을 뒤엎고 싶었던 처절한 욕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제된 역사 교과서 속의 홍경래가 아니라 사랑에 우르고 정의에 피 끓었던 한 남자의 진짜 속사정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조선판 오션스 11? 홍경래의 기막힌 사기극.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돈이죠. 그런데 홍경래는 금수저로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 무자본 창업의 귀재였달까요? 그는 거사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평안도 일대의 네로라 하는 부자들을 상대로 기막힌 작전을 펼칩니다. 그는 광산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곳은 노다지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수만 배로 돌려주겠다. 며 부자들의 탐욕을 자극했죠. 요즘의 투자 사기와 아주 흡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홍경래의 목적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고 무기를 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촛불 하나 켜집 어두운 방 안에서 홍경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자들에게 금광지도를 펼쳐 보이며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장면을요. 그 치밀함과 대담함은 당시 관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니 그는 아마 시대를 잘못하고 난 최고의 전략가이자 천재적인 연출가였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랑 앞에 무너진 장수, 평양기생 최진과의 밀회. 홍경래의 삶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역시 최진이라는 여인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평양기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옷차림에 가야금을 뜯는 모습일까요? 하지만 최진은 홍경래에게 단순한 유흥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홍경래의 혁명 동지이자 유일한 안식처였죠. 거사를 준비하며 전국을 떠돌던 홍경래가 평양에 들렀을 때 두 사람은 운명처럼 만납니다. 홍경래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지만 예리한 최진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남자의 눈에 서린 서늘한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요. 나으리, 무엇이 그리 두려워 칼을 품고 주무십니까? 최진의 이 한마디에 홍경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 모두를 속일 수 있어도 사랑하는 여인의 눈은 속일 수 없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깊은 밤, 타오르는 촛불 아래서 조선의 미래를 논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혁명가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인간 홍경래로서 숨 쉴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역사의 숨결을 잇는 힘이 됩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가 더 깊은 역사의 속살을 파헤치는 큰 동력이 됩니다. 자, 다시 홍경래의 뜨거운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네 번째 이야기, 현대로 치면 지역차별의 극치, 그가 분노한 진짜 이유. 여러분, 혹시 평안도 놈들은 안 돼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당시 조선사회에서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홍경래는 뛰어난 지략과 학식을 갖추었음에도 단지 서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하거나 요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해도 고향이 어디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 면접에서 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우라통이 터졌을까요? 홍경래가 과거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가슴 속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거부한 이 나라를 내가 거부하겠다. 이 분노는 개인의 복수심을 넘어 차별받는 모든 서북인들의 한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홍경래의 나는 단순한 권력 찬탈이 아니라 공정을 갈구했던 시대의 오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정주성에서의 최후, 붉은 피로 물든 수뇌보. 반란군이 정주성에 고립되었을 때 홍경래의 곁에는 여전히 최진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죠. 관군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 홍경래는 최진에게 도망칠 길을 마련해 줍니다. 너라도 살아서 이 불꽃 같은 밤을 기억해다오. 하지만 최진은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그녀는 비단 치마를 찢어 홍경래의 상처를 동여매며 말했습니다. 저승길을 무섭다 하셨으니 제가 앞장서 길을 밝히겠습니다. 결국 정주성이 함락되던 날 홍경래는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최진 역시 그의 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항설에 따르면 두 사람의 시신이 엉겨붙어서 떼어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니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역사는 그를 패배자로 기록했지만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누구보다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홍경래는 정말 죽었을까? 끊이지 않는 생존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홍경래가 정주성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거사 이후 10여 년 동안 조선 땅을 떠돌았다는 겁니다. 요즘의 도시전설 같은 것이죠. 어느 깊은 산골에서 홍경래를 봤다더라. 그가 섬으로 건너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한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왜 그가 살아있기를 바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고달픈 현실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영웅이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일 겁니다. 조선 정부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홍경래의 목을 저작거리에 내걸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희망이라는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홍경래는 죽음으로써 비로소 백성들의 신화로 다시 태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봉기의 사막, 닭 울는 소리에 담긴 비밀. 1811년 12월 28일, 드디어 거사의 날이 밝았습니다. 홍경래는 거사 시만을 첫 닭이 울 때로 정했습니다. 왜 하필 닭 울는 소리였을까요? 닭은 어둠을 뚫고 빛을 부르는 존재입니다. 홍경래는 자신이 조선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새벽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사 당일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려 군사들의 발은 묶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죠. 홍경래는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정녕 나를 돕지 않는단 말이랴.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눈 덮인 산등어리에서 칼을 짚고 서서 흐느끼는 장수의 모습. 그는 그때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던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졌고 돌아갈 길은 없었으니까요. 여덟 번째 이야기. 홍경래의 얼굴, 호랑이의 눈과 여우의 입술. 당시 기록에 묘사된 홍경래의 오매구는 매우 독특합니다. 눈은 부리부리하여 마치 호랑이 같고 입술은 얇아 지혜로운 여우를 닮았다고 하죠. 위엄과 영민함을 동시에 갖춘 외모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데 천재였습니다. 한번 대화를 나누면 누구든 그의 매력에 빠져들어 가산을 내놓거나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엄청난 카리스마와 팬덤을 거느린 인플루언서였던 거죠. 그는 평소에는 아주 검소한 옷차림을 즐겼지만 대중 앞에 설 때는 화려한 장식의 칼과 갑옷을 입어 시각적인 압도감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의 지도자는 이렇게 강하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이미지 메이킹이었던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가족이라는 이름의 멍에 남겨진 자들의 비극.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의 가족들은 어떤 운명을 맞아 했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조선시대의 영모는 본인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하는 죄문이었습니다. 그의 노모와 아내 자식들은 산채로 끌려가 관노가 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홍경래는 거사를 준비하며 가족들에게 미리 작별을 고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외면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일절 발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야 했던 한 남자의 고뇌, 혁명을 위해 천륜을 저버려야 했던 홍경래의 가슴은 아마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우리는 그의 업적을 논하기 전에 그가 감내해야 했던 인간적인 비극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열 번째 이야기. 홍경래의 경제학, 백성을 춤추게 한 분배의 법칙. 홍경래가 점령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금 장부를 불태웠습니다. 이제 너희를 옥죄는 사슬은 없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평생을 뼈빠지게 일해도 관리들의 수탈에 굶주려야 했던 그들에게 세금 면제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선물이었죠. 홍경래는 단순히 무력으로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점령한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이는 강력한 복지 정책이자 민심 공략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배부른 백성은 칼을 들지 않지만 배고픈 백성은 세상을 뒤엎는다는 진리를요. 11번째 이야기. 배신자들의 잔치. 누가 홍경래의 등을 찔렀나?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홍경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내부의 배신이었죠. 거사가 잔기화되자 공포에 기접인 일부 참모들이 관군과 내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경래의 머리를 가져오면 면죄부를 주겠다. 관군의 이 유혹에 흔들린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믿었던 동지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급기야 그의 침소까지 관군에게 노출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홍경래는 배신자들의 명단을 보고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으니 어찌 그들을 탓하겠느냐. 다만 내 운명이 여기까지일 뿐이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칼을 맞는 기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나요? 홍경래의 몰락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균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홍경래와 우군칙, 두 천재의 브로맨스. 홍경래 곁에는 우군칙이라는 최고의 책사가 있었습니다. 홍경래가 행동대장이었다면 우군칙은 두뇌였죠. 두 사람은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우군칙은 홍경래에게 당신은 왕이 될 제목이다.
나는 당신의 발판이 되겠다. 며 평생을 충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밤새 머리를 맞대고 작전 지도를 그리던 모습은 마치 유비와 제걸량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군 측은 홍경래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저항하다 체포되었는데 신문 과정에서도 끝까지 홍경래를 나의 주군이라고 부르며 기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뜨거운 동지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장에서도 꽃 피운 한 줄기의 빛과 같았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정주성 폭발 사고, 반란의 마침표. 정주성 전투의 결탁판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약이었습니다. 관군은 성벽 아래에 굴을 파고 엄청난 양의 화약을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굉음과 함께 성벽이 무너져 내렸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공성전술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홍경래는 직감했습니다. 아, 조선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무너지는 성벽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관군들을 보면서 그는 조용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성을 지키다 전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믿고 따라준 수만 명의 백성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4번째 이야기, 홍경래의 출생, 흑수저 영웅의 탄생. 이제야 그의 뿌리를 잠시 들여다볼까요? 홍경래는 1780년 평안도 용강에서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특함이 남달라 신동소리를 들었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해 종이 살 돈이 없어 땅바닥에 글씨를 쓰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글만 읽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며 아들에게 무예도 가르쳤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영웅의 자질은 이미 이때부터 싹트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평안도라는 태생적 한계는 그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흑수저로 태어나 금수저들의 세상을 뒤엎으려 했던 소년의 꿈. 그것이 홍경래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15번째 이야기, 역사가 묻고 홍경래가 답하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홍경래는 과연 단순한 반역자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일까요? 그가 일으킨 난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조선 사회에 던진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이후 세도 정치의 모순이 극에 달했을 때 백성들은 홍경래의 이름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위해 목숨을 걸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200년 전 창주성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홍경래와 최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홍경래의 사랑과 투쟁,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더 놀라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